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으로 아내를 잃고 딸을 보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15년 4월 25세입니다. 평양 인근 공장 지역의 작은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딸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저녁이면 딸을 데려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딸을 재우고 혼자 남아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인 2015년 3월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전 2015년 3월 10일 그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2015년 3월 15일 아침이었어요. 평양 인근 공장 지역의 작은 집, 제가 5년째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공장 관리직을 맡고 있었고 5년째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손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김미영이었어요. 2010년에 결혼했고 2011년에 딸 리수진을 낳았습니다. 25세였고 따뜻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고 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10일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핵이었어요. 치료약을 구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린 건 2014년 12월이었어요. 기침이 시작되었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은 계속 올라갔어요. 2015년 1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핵 같아요. 하지만 치료약이 없어요. 다음 달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음 달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3월 아내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내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2015년 3월 10일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딸 리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가도 괜찮아? 엄마 어디 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갈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아빠와 함께 잘 지내야 해, 알겠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성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꼭 살려줘.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수진이만 살아있으면 돼.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구할 수 없었어요. 5년째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이 아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수진이만 잘 키워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셨어요. 수진아, 수진아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5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조국이 아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 리수진이 4세였고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가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슬프게 만들 수 없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가셔서 못 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하늘에 가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아파서 하늘에 가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슬프게 만들 수 없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성아, 나는 이제 갈 것 같아. 하지만 후회하지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수진이만 잘 키워줘.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나는 너를 믿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아내의 용기를 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2015년 3월 25일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딸을 재우고 혼자 남아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났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밤새 지켜봤습니다. 딸의 이마가 뜨거웠고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처럼 딸을 잃을 수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아내가 남긴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그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결정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공장에 갔어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최영수를 찾았습니다. 영수는 27세였고 같은 당원이었어요.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영수야, 결핵 치료약을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핵 치료약? 누가 아파요? 수진이가 아파. 어제 밤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아내를 잃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핵 치료약은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아이용은 더욱 그렇죠. 공장에서도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병원도 약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영수의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저는 이웃집들을 찾아다녔어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웃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내를 잃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결핵 치료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핵 치료약은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아이용은 더욱 그렇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저씨, 약이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웃들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찾았어요. 의사는 딸의 증상을 물어봤고 저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어제 밤부터 시작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딸을 진찰했습니다. 결핵 같아요. 하지만 치료약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약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딸도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딸도 아내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딸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의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저는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평양 시내의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약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나? 왜 약이 없나? 5년째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딸을 구할 수 없나? 하지만 분노해도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고 딸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딸이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장 동료들, 옛 친구들,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결핵 치료약은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아이용은 더욱 그렇죠. 약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했어요. 공장 동료도 이웃도 병원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약국들을 찾아다녔어요. 평양 시내의 모든 약국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국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결핵 치료약은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아이용은 더욱 그렇죠. 약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이 없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어요.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딸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밤새 지켜봤습니다. 딸의 이마가 뜨거웠고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처럼 딸을 잃을 수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아내가 남긴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그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의 결정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저는 형 리현우를 찾아갔습니다. 형은 28세였고 공장 노동자였어요. 현실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형, 나는 수진이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미쳤어? 탈북하면 우리 모두 죽어. 그리고 수진이는? 너 정말 수진이를 위해 하는 거야? 형, 나는 더 이상 수진이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아내를 잃었어. 딸도 잃을 수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남아있자. 나도 수진이를 사랑해.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형을 두고 가는 것도 아픔이었지만 딸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3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남아서 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하지만 그건 아내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자살하기. 하지만 딸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딸은 아내가 남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탈북하기. 위험하지만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생존이 50%, 아내를 잃은 죄책감과 분노가 30%, 더 이상 무력함을 견딜 수 없는 절망이 20%였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아내가 남긴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그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탈북은 위험한 선택이었고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어요. 2015년 4월 초 탈북을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25세였고 딸 리수지는 4세였어요. 딸의 열은 조금 내려갔지만 기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4세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동료 최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영수는 27세였고 같은 당원이었어요.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영수야, 나는 수진이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성아, 너 정말로? 탈북은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어.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수진이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아내를 잃었어. 딸도 잃을 수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영수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나도 수진이를 사랑해. 도와줄게.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영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영수와 저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경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중국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가야 할까? 저는 중국으로 가는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가는 경로는 위험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많았고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4세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딸이 울면 발각될 수 있었고 딸이 지치면 둘 다 잡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열은 때때로 다시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성아, 나는 중국으로 가는 경로를 알고 있어. 하지만 위험해. 발각되면 우리 모두 죽어. 알아. 하지만 수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영수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나도 수진이를 사랑해. 도와줄게.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영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영수와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평양에서 국경 지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것도 위험했고 국경을 넘는 것도 위험했으며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와 저는 계획을 세우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딸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중순, 저는 딸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영수와 함께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업고 있었고 영수는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딸을 업고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계획했던 경로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성아, 다른 경로로 가야 해. 하지만 더 위험해. 알아. 하지만 수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와 저는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도 위험했습니다.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와 저는 다른 경로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국경 수비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2번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은 너무 위험했어요. 2번 실패했고 딸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탈북은 너무 위험했어요.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아내가 남긴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2번 실패했고 딸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처럼 딸을 잃을 수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형 리현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형은 여전히 탈북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형, 나는 수진이를 위해 탈북을 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로? 탈북은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어. 형이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수진이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아내를 잃었어. 딸도 잃을 수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반대해.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저는 형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을 두고 가야 했어요. 저는 형의 집을 나왔습니다. 형을 두고 가는 것도 아픔이었지만 딸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4월 말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2번 실패했고 딸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현성아, 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 하지만 더 위험해. 무슨 방법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중국인 브로커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돈이 필요해.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5년째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했습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도 가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영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해.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영수와 저는 중국인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초 저는 중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40대 남성이었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당신이 탈북을 원하나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브로커는 딸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브로커가 도와준다면 탈북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브로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각 단계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와 저는 탈북 일정을 정했습니다. 2015년 5월 중순 탈북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2015년 5월 중순 저는 딸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브로커와 영수와 함께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예상보다 많아요. 오늘은 불가능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해봐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는 급해졌습니다. 딸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고집스러웠어요. 오늘은 불가능해요.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해봐요.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3번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탈북은 너무 위험했고 실패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아내가 남긴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15년 5월 말 저는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위험해요. 알겠어요. 수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브로커와 저는 탈북 일정을 다시 정했습니다. 2015년 6월 초 탈북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2015년 6월 초 저는 딸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브로커와 영수와 함께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업고 있었고 영수는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앞서가며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딸을 업고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등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딸을 놓을 수 없었어요.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제가 속삭였습니다. 응,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의 용기를 느꼈습니다. 4세 아이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요. 국경 수비대가 가까이 있어요. 저는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딸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열이 났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해야 해. 아빠가 여기 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응, 알겠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브로커와 영수와 저는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어요. 국경 수비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기침을 했어요. 작은 기침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국경 수비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어요. 국경을 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저는 브로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브로커와 영수와 저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위험했습니다. 중국 경찰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탈북자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딸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수는 저를 도와준 후 돌아갔어요.
영수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영수가 빌려준 돈은 나중에 갚기로 했지만 지금은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해해 주었어요. 수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6월 중순, 저는 딸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고 따뜻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은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 직원들이 딸을 병원에 보내주었어요. 병원에서 딸을 진찰했습니다. 결핵 같아요.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사는 딸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딸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의 열이 내려갔어요.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딸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5년 7월 딸의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열은 완전히 내려갔고 기침도 거의 멈췄습니다.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딸을 살렸어요. 아내의 바람을 이루었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어려웠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하나원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그때 작은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딸은 살렸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딸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은 이제 건강해졌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아내가 남긴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수진이를 위해 용기를 내줘. 저는 아내의 바람을 이루었어요. 딸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 딸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았고 기침도 멈췄습니다.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딸을 살렸어요. 아내의 바람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절망했습니다. 딸은 살렸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딸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은 이제 건강해졌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2015년 10월 저는 하나원에서 나왔어요.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려웠습니다. 저는 10군데 회사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못하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북한 출신은. 같은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딸은 살렸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딸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은 이제 건강해졌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15년 11월 저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했고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어요. 2015년 12월 딸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5년 말 저는 지금 25세입니다. 딸 리수지는 4세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지만 딸을 살렸어요. 아내의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수진이를 살렸어. 너의 바람을 이루었어.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꼭 살려줘. 저는 아내의 바람을 이루었어요. 딸을 살렸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의 바람대로. 딸은 밝게 웃었어요. 응, 알겠어요.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상상해 봅니다. 아내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딸을 잘 키우겠다고. 아내의 바람대로. 북한에서는 딸을 살릴 수 없었어요. 약이 없었고 병원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년째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국은 아내를 구하지 못했어요. 가난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딸을 살렸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딸을 잘 키우겠다고. 아내의 바람대로.